루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화 대 키움 8차전 리뷰 영상입니다. 기아를 위닝하면서 얻어낸 전리품이 허상이 되어버린 현 시점입니다. 야구가 이래서 재밌는 스포츠이긴 하죠. 꼴찌가 1위를 잡돌이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재밌는 스포츠이다. 하지만 한화가 그 일을 당했기에 씁쓸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김경문 감독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박준영 선수 투구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팀 에이스를 붙어서 전혀 뒤지지 않는 훌륭한 투구를 보여주었다. 감독이 시합을 치르다 보면 지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위안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제 박준영 선수가 너무 잘 던져주어서 큰 위안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지키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몸이 아프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마운드에서 그렇게 던져주는데 어떤 감독이 선발을 빼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규 선수를 투입한 것도 주자가 나가 있는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이상규 선수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던져본 경험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다. 그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베테랑 불펜 자원이 끊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왕해청 선수이고요. 라인업은 김태현, 페라자, 유민, 강백호, 노시환, 이도윤, 허인서, 박정현, 이원석 선수가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로젠버그 선수가 우타자에게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내에 있는 우타자들이 많이 포진이 된 라인업을 구성했네요. 김태현 선수가 톱타자로 나서는 상황 속에서 문현빈 선수를 대신해 유민 선수가 좌익수로 출전을 한 부분, 그리고 심우준 선수도 힘든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현 선수가 출전을 하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문현빈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출전하면서 피로도도 있어서 쉬고 있다가 유민 선수가 먼저 잘하면 더 좋고 왼손 투수인데 나중에 찬스가 오면 대타로 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우준 선수도 비슷한 이유로 체력 관리 이야기를 합니다. 60경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주전으로 뛴 선수들은 피곤하다. 경기를 마치고 도착하면 새벽이고 낮 2시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조금 기다렸다면 타이밍이 되면 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김경문 감독입니다. 2경기 정도 왕혜정 선수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투구가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걱정되기도 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세를 보이는 피칭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속구가 몰렸고 변화구는 빠졌고 고전을 했던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속구 커맨드가 그래도 라인에 걸치는 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아진 피칭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고요. 몸에 맞는 볼로 출루가 이루어지고 2루타를 허용하면서 좀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으로 이겨낸 1회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속구만 던졌어요. 왕해청 선수 같은 약간의 속구 일변도에 가까운 선수들은 속구 커맨드가 더없이 중요한 선수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구를 좀 더 많이 던져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인지 1회는 속구 위주로 볼 배합을 이끌어 갔습니다. 2회 같은 경우 스트라이크 볼 차이는 나는 상황이긴 했어요. 지난번만큼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충분히 키움 타자들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골라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이루어졌다. 결국 투아웃 만루 상황까지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블로킹 미스가 하나 나오면서 1실점을 하고 맙니다. 1회와 2회는 포심과 스위퍼 이 두 가지 구종이었다면 3회 같은 경우는 포심, 투심, 포크볼 위주로 볼배합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3자 범퇴 이닝을 유도합니다. 4회 볼넷과 박정현 선수 실책으로 위기를 허용, 병살타를 유도하고 그리고 플라이로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5회 볼넷과 2루타가 나오면서 1사, 2, 3루 위기를 허용하고 나서 짧은 땅볼 타구가 나오면서 1실점 5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출루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볼넷, 안타, 몸에 맞는 볼, 실책 나올 건 다 나온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구수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오늘 커트 하는 부분들은 이전 경기에 비해서 좀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투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루가 많은 부분을 억제하지는 못했고 결국 5회를 던지는데 99 가까이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왕해청 선수입니다.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에 반등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전 경기보다는 좀 더 나은 피칭, 좀 더 괜찮은 피칭을 했기 때문에 다음 등판에서는 좀 더 나아진 피칭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왕해청 선수는 5이닝 2실점, 5-4-4-9, 3삼진,
투구수는 93구를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로젠버그 선수 상대로 4회와 5회 점수를 만들어낸 한화 타선이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솔로 홈런이 4회 나왔고 5회는 김태현 선수 행운의 2루타가 나오면서 잡은 기회를 유민 선수가 적시타로 연결을 했습니다. 유민 선수가 장점이 바로 득타율이에요. 퓨처스에서도 득타율 타점 부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타점을 만들어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고 그 장점이 유감없이 나온 5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타석 모두 타구질이 참 좋았습니다. 두 개의 타구는 정면으로 향하면서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5회 같은 경우는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유민 선수가 1군에서 조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문현빈 선수가 그리고 이원석, 이진영 선수가 힘들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민 선수가 좀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벤버그 선수가 첫 한화전을 소화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력적인 공을 던진다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낯설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우타자들이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유민 선수가 적시타를 기록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우타자들이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로젠버그 선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결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구속이 낮은 선수이고 실투가 없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오늘 타선의 답답함이 이어졌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왕혜청 선수가 5이닝까지 소화를 하고 6회부터 불펜 운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수는 2대2 타이트한 상황이었죠. 롱맨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스윙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필승조에 가까운 선수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작은 정우주 선수로 시작을 했어요. 정우주 선수가 플라이와 땅볼을 유도하였고 볼넷을 내주자마자 벤치는 조동 선수를 투입해 삼진 처리 이닝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본다면 일단 가장 좋은 선수를 가장 중요한 시점에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6회부터 투입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정우주 선수부터 투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후 조동욱 선수가 6회를 마무리하고 7회 플라이와 안타를 허용을 합니다. 7회는 조동우 선수가 올라와서 플라이를 유도를 하긴 했지만 안타를 허용했어요. 그 이후 이상규 선수를 투입해 플라이 땅볼으로 이제 7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풀리는 운영이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마음 같아서는 1이닝 주어지면 참 편할 테니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닝 쪼개기가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게 필승조들이 이번 주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1이닝을 맡기기에는 그러니까 15구에서 20구 정도를 던지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짧게 이닝을 끊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타선이 너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스윙맨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스윙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결국은 이런 상황 온 셈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필승조들이 역할을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필승조들이 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타선이 움직여주지 않고 타선이 점수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필승조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주 이상규 선수 정말 많이 나왔죠. 어쩔 수 없어요. 타이트한 상황에서 스윙맨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 경험이 많은 필승조들이 나가야 당연한 노릇이잖아요. 이상규 선수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원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요. 투아웃까지 만들어 놓고 이상규 선수가 또 한 번 통타를 당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편안한 상황을 만들지 못하는 타선과 무리를 해야 하는 필승조 결국 막지 못한 이네요. 방송에서 제가 전력의 한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결국은 타이트한 상황에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역전을 당한 부분, 점수를 내지 못해서 역전을 당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3경기 모두 다 역전패입니다. 타선도 문제고 투수진은 할 만큼 했다고 봐야죠. 할 만큼 했다고 봐야 되기는 하지만
요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는 점수를 내야 이기는 팀인데 내지 못하면 당연히 패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필승조는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나왔고요. 이런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힘대로 힘을 다 쓰고 결국은 패전은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